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성은고 1학년 국어 시험 범위에서 매화사와 향기 있는 사람이 추가되었습니다. 매화사는 바로 며칠 전 너희가 이거 시험 범위 추가된대요 라고 말했던 월요일 날 바로 찍어서 올렸고요. 자, 향기 있는 사람 수필, 신석정이 향기 있는 사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게요, 수필은 일기와 같아서 원래 좀 쉽게 읽혀야 되는데 약간 너희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 내용을 먼저 좀 잡고 나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수필에 대한 갈래적인 특징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죠. 자, 향기 있는 사람, 글쓴이는 신석정이고요. 소설이나 어떤 다른 글이 아니라 이것은 수필이다. 자, 수필은 일기, 기행문처럼 실제 있었던 경험, 자신의 체험을 쓰고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 교훈 이런 생각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문학의 4분법을 복습을 해야 돼요. 문학을 갈래에 따라서 크게 4개로 나누는 게 4분법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 이 4개 외워야 돼. 이 4개 중에서 서정은 시, 서사는 고전소설, 현대소설, 소설, 극은 연극의 대본인 희곡과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인 시나리오가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배우는 향기 있는 사람은 수필인데요. 수필은 교술 장르야. 뭐라고? 교술 장르에 해당한다면 맞다고 해야 돼. 아이고, 못하는데. 교술은 이제 대부분 수필, 일기, 기행문 같은 건데요. 교술 한문의 뜻이 뭔가 교훈이 있고 실제 사실이나 경험을 술술술술 나열하고 거기에서 따른 얻은 교훈이 있다. 거기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수필은 일기와 같이 실제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 때문에 다른 문학과의 차이점이 있다. 어떻죠? 서사갈래 같은 소설은 대표적으로 굉장히 리얼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꾸며낸 이야기죠. 그죠? 꾸며낸 이야기는 허구성이 특징이고 대부분 문학이라는 것은 좀 꾸며낸 이야기죠. 근데 교술은 다른 문학 장르와 다르게 꾸며낸 이야기 허구로 바탕한 게 아니라 실제 사실과 경험을 바탕으로 쓴다라는 것이 다른 문학과의 차이점입니다. 또한 두 번째 차이점은 뭐죠? 소설 같은 서사 갈래 같은 경우는 그것에서 등장하는 서술자가 작가 자신이 아닐 때가 많죠. 그러니까 작가는 따로 있고 이야기 속에 서술자를 또 허구의 인물로 설정을 하는 게 그런 게 대부분의 소설의 장르의 특징이지만 이 교술은 어떻죠? 아까 일기와 수필이 교술이라고 했죠. 여행하고 쓴 글인 기행문도 교술 장르인데요. 이런 걸 보면은 실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서술자가 곧 나죠. 작가 자신이죠. 그러니까 서술자가 곧 작가 자신이다. 1인칭 자기 자신이다. 이런 것들이 다른 문학과의 차이점이다. 향기 있는 사람은 꾸며낸 허구성이 있는 꾸며낸 스토리가 아니라 신석정이라는 글쓴이 자신의 실제 경험과 거기서부터 얻은 사색과 깨달음을 쓴 수필이라는 거죠. 자,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에서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뉘는데 이 두 개의 구분이 어떤 길이에 따라서 이 둘로 나눈다라고 나오면 틀리다고 하셔야 돼요. 이번 선생님이 나눠주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 이건 길이에 따른 게 아니라 내용에 따른 겁니다. 경은 가벼울 경, 중은 무거울 중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필들은 대부분 가벼운 수필인 경수필이야. 우리가 신변잡기적이라고 해서 우리 실제 일상에서 글감을 찾아서 쓰는 글이죠. 대부분 우리가 아는 건 대부분 경수필이고요. 무거울 중을 쓰는 중수필은 사회적인 어떤 칼럼처럼 사회적 이슈, 문제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이렇게 무겁게 다루는 거.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를 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수필은 딱 보면 티가 나요. 논설문과 같이 좀 딱딱한 글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수필과 경수필은 어쨌든 그 수필의 길이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내용에 따른 구분이다라고 정확히 암기하세요. 자, 수필은 어떻죠? 일기와 비슷하니까 개성이 굉장히 느껴지죠. 이 글에도 뭐뭐하리라라는 어떤 추측형의 문장 표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글쓴이의 개성이 좀 드러난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형식이 자유롭고 비전문가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소설은 소설가가 아닌데 쓰기 되게 쉽지 않겠죠. 그런데 수필과 일기는 누구나 쓸 수 있죠. 이제 비전문적이다. 형식 자유롭고 자기 고백적이고 자기 주변에서 일하는 잡다한 이야기를 소재로 쓴다라고 해서 이것을 신변, 자신의 주변, 잡기, 잡다한 이야기를 쓸 수 있다. 신변잡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사색, 교훈, 깨달음, 통찰의 글.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수필을 흔히 2단 구성이라고 많이 말하는 게
게 뭐냐면 실제의 경험, 사실, 구체적인 체험을 쓰죠.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그 경험으로부터 얻은 자신의 깨달음이나 교훈을 이야기하죠. 그죠? 깨달음의 교훈이 대부분 있습니다. 수필은요. 그래서 사실과 거기서 얻은 감상이나 교훈, 이렇게 크게 두 개의 구조로 간다라고 해서 2단 구성으로도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향기 있는 사람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수필에 대한 성격을 얘기했고요. 자, 우리가 향기 있는 사람 본문 들어가면 너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 한 페이지 미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문을 들어갈게요. 자, 이제부터는 수필에 대한 특징이 아니라 향기 있는 사람이라는 작품에 대한 특징 말씀드릴게요. 자, 글쓴이는 세속 거꾸로 하면 속세, 똑같은 말이야. 속세적인 어떤 이기적인 이런 느낌, 세속적인 생각에 젖어 사는 것은 굉장히 치사하고 허탈한 삶이다라고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무라는 자연물을 보고 나무에서 격이 높은 세속적인 삶의 반대편에 있는 격이 높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을 본인이 좋게 보는 나무를 통해서 삶의 자세를 이끌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글이야. 그 지향, 얘들 단어 알지? 지양은 워워하지 않는 거고 지향은 어떤 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향은 추구하는 바야. 글쓴이가 지향하는 것은 나무를 향하는데 이 나무의 모습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좀 전반부에서는 태산목이라는 나무, 교목 중에 교목이 아주 큰 나무인데요. 태산목을 많이 언급하고 뒤에는 또 버드나무가 되게 향기롭거든요. 버드나무를 언급을 많이 하더라.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나무 세 개의 특징을 정확히 알면 이 수필의 내용이 그닥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서 우린 본문 보기 전이지만 이걸 좀 암기해 볼까요? 자, 나무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약간 사이즈에 대한 차이예요.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가 조그만 나무, 보통 꽃나무, 철쭉, 진달래 이런 것도 알고 보면 나무에서 피는 거죠. 그런 이게 꽃들이 피는 화려하지. 꽃이 피니까 화려하지만 좀 키가 작은 것들이야. 그게 관목이야. 꽃은 관찰하죠. 관찰의 느낌이 있는 게 관목이야. 덤불나무나 장미꽃, 철쭉 꼭 기억하세요. 장미꽃, 철쭉처럼 화려하지만 오색산란하고 호화찬란하고 눈부시고 참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만 일단 작은 게 관목이야. 자, 아교목은 관목과 교목의 사이야. 중간 사이즈. 교목과 관목 사이고 예를 들면 호랑갓이라는 그런 나무가 있대요. 근데 아교목도 좀 좋게 보거든요. 글쓴이가. 왜냐면 아교목은 비록 교목은 아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 교목처럼 커질 수가 있나 봐. 날로 거목의 몸매가 잡혀가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으로 보고 도탑고 정이 가고 믿음직한 모습이래. 비록 교목만큼 크진 않지만 그래도 믿음직한 모습이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교목을 닮아간다. 눈치챘겠지만 우리의 글쓴이는 가장 큰 나무인 교목을 가장 좋아해. 큰 키나무야. 진짜 키 큰 나무들 너희 알죠? 태산목 같은 거. 태가 클 테죠. 태산목이 글쓴이가 제일 좋아하는 교목의 종류야. 은행나무, 나구송 같은 큰 나무들이야. 이것들은 이렇게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막 화려하다, 눈부시다 이렇진 않아. 하지만 담담하거든. 그렇지만 굉장히 키가 큰 나무들은 항상 어떤 걸 주죠? 믿음직하죠. 신뢰가 있죠. 그리고 격이 높은 향기. 비록 어떤 진달래, 장미처럼 이렇게 화려한 꽃불, 붉은색 이런 건 아니지만 큰 키 나무에서도 한두 송이 꽃이 좀 피긴 피거든. 그것에 대한 향기가 굉장히 은은하고 아름다운 거야. 자, 결론을 말할게. 결론. 이거는 아직 본문 보기 전이지만 보고 들어가자. 외우자 그냥. 관목, 아교목, 교목인데 이런 말이 나와. 글쓴이는 관목보다는 아교목을 더 좋아해. 아교목보다는 교목을 더 좋아해. 자, 그런데 함정이야. 함정. 이거 분명히 시험에 함정을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목과 아교목을 부정으로 보는 건 절대 아니야. 교목을 가장 좋아하고 이 둘을 나온 것이 교목의 긍정적인 걸 다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건 맞아. 얘네보단 얘네가 더 좋은 걸 얘의 긍정적인 걸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얘네가 나온 건 맞지만 분명히 글쓴이는 관목보다는 아교목보다는 교목을 더 좋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관목과 아교목을 절대로 부정으로 보는 건 아니야. 다 좋아. 나무는 다 좋아하는데 뒤로 갈수록 더 좋아하는 거야. 그거에서 함정을 분명히 어떻게 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글쓴이는 모든 나무를 다 좋아하지만 과목보다는 악교목보다는 교목을 훨씬 가장 좋아한다 하지 얘네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자, 우리는 지금 향기 있는 사람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한번 중요한 부분을 짚고 들어가서 본문을 좀 쉽게 들어가 보자. 향기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미리 표현 기법 보면 지규법 쓰였다면 맞다고 해야 돼. 자, 어디냐면 이제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따 나올 거야. 지금 잘 기억했다. 본문에서 확인해 봐. 지푸른 쪽물이 금시 쏟아지는 것 같다. 어떤 쪽물이 쏟아질 것 같대. 물감처럼 쏟아질 것 같다. 뭐뭐 같이, 뭐뭐인 듯, 뭐뭐 같이, 뭐뭐 같은, 뭐뭐 듯이, 뭐뭐인 듯, 뭐뭐인 양, 뭐뭐 마냥 이런 보조어가 있으면 직유법이죠. 백년꽃 송이처럼 같이 목을 굴리듯 얘들아 뭐뭐 듯이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런 것만 직유법이 아니라 뭐뭐 듯이도 직유법 지금 외워야 돼. 옥을 굴리는 것처럼 옥을 굴리듯 이거 직유법이다. 직유법 여러 군데 쓰였다. 맞다고 해. 자, 그럼 왜 쓰였냐? 관찰하는 그 자연물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항상 기억해야 돼. 무슨 기법이든 이 표현 기법을 왜 썼어? 라고 말하면 이유는 다 뭔가 강조하기 위한 거야. 자, 다양한 심상. 심상이 뭐예요? 이러면 안 돼. 심상은 비슷한 말이 심상이 감각. 사람의 오감각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감각, 감각, 심상 다 비슷한 거야. 자, 이런 걸 많이 하면 형상화가 되고 구체화가 돼. 다양한 심상을 쓰면 마치 눈에 보이듯 특히 시각을 많이 쓰면 형상화가 되고 감각적이 되고 감각적이 된다는 건 추상적이 된다는 얘기야 구체적이야. 그렇죠. 훨씬 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느낌처럼 구체화되는 거야. 다 연관이 있는 거야. 자, 이 글은 시가 아니라 수필이지만 마치 시처럼 감각을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요. 시각적 심상은 지푸른 푸른색이죠. 선생님 백년꽃 이 자체가 시각적이에요. 왜요? 백색이잖아. 백색꽃. 그래서 색채가 강조되면 시각적인 거 맞는 거죠. 시각이 있어. 후각도 있어. 향기. 그 맑은 향기가 어찌나 그윽한지라는 표현이 있고 향기를 가득 저장하고 아침 저녁 솔깃 흘러드는 그 향기를 어쨌든 향기라는 말이 나오면 후각적 심상이야. 마지막으로 청각인데 이 글의 후반부에 보면은 버드나무 어떤 나무를 칭찬하면서 이 나무에 그 밀화불일 듯 알아야 돼. 이거 새야 새. 알겠지? 딱따구리 같이 생긴 새야. 옥을 굴리는 것처럼 울어준다. 새가 항상 그 나무의 곁에 놀러와서 우리 집 정원에 있는 나무에 와서 미라불이라는 새가 짹짹짹짹 울어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러면 당연히 청각이야. 결론, 향기 있는 사람이란 이 수필은 시각, 후각, 청각이 모두 다 있다. 맞아. 굉장히 감각적인 표현 많이 있어. 자, 이 수필의 주제 외워보자. 나무를 통해 깨달은 삶의 태도와 가치. 됐어? 외워. 나무를 통해 깨달은 삶의 태도와 가치. 수필은 단순하게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꼭 교훈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삶의 자세나 교훈. 자, 그 다음에 이따가 요거는 글을 보고 나서 해줄게요. 이제 글쓴이와 도연명이란 시를 이제 비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일부 학생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을 본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나이가 들수록 격이 높아지는 것이 나무다. 자, 이거 수필이죠? 소설 아니죠? 자, 우리 글쓴이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도 굉장히 더 우아해지고 뭔가 수준이 높을 때 와, 저 사람 격이 높다라고 하죠. 그게 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격이 더 높아진대. 경기도 용문사 실제의 지명이 나왔어. 그 실제 지명이 나와 있어 구체성을 획득하고 있는 거죠. 경기도 용문사에는 천년 전에 심었다는 고려. 아주 많은 나이에 은행나무가 딱 서 있대요. 이제 오래된 나무다 보니까 1000년 동안 살았으니까 45m 되는 엄청난 큰 키에 아랫부분의 직경이 4m나 돼. 와, 이 직경이 4m나 되면 진짜 큰 거네. 만약에 이것을 산으로 비유하자면 이 나무는 백두산이고 한라산이래. 자, 여기 조심해야 돼. 백두산과 한라산을 글쓴이가 실제로 보고 있는 거니? 아니지. 이 글을 영상으로 제작한다고 할 때 백두산, 한라산이 실제 등장하면 큰일이야. 백두산과 한라산은 그냥 여기에서 경기도 용문사에 있는 1000년이 된 은행나무가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를 비유하기 위해서 산으로 치자면 백두산과 한라산과 같아 라고 비유한 거야. 백두산, 한라산의 원관념은 큰 나무,
큰 고령의 은행나무고 이건 보조관념이야. 자, 뜰하게는 자질구레한 나무만 심어놓고 바라보기만 해도 한결 자 해석해줄게. 뜰에 마당에 자질구레한 나무 아까 그 큰 나무와 대조되는 아주 작은 나무들 얘네들만 심어놓고 바라봐도 굉장히 마음이 든든한데 이 정도 되는 고령 천년 된 이 큰 나무이고 거목이 큰 나무야. 휴지 사이즈 굉장히 큰 나무라면 와 더 감동이 크겠죠. 내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글쓴이 신석정 자기 자신이죠. 자, 나의 하잘것없는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고 살아도 뉘우칠 게 없을 것 같다. 자, 이 말은 굉장히 큰 나무에 대해서 믿음직하다. 큰 나무가 내 인생을 다 맡겨도 될 정도로 되게 신뢰롭다. 큰 나무 너무 좋다는 뜻이야. 됐어? 됐죠? 자, 여기까지 뭐죠? 자, 나는 우리 뜰에 아주 작은 나무들만 심어놔도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한데 하물며 이렇게 큰 고령의 나무들을 보고 있으면 와 하잘것없는 나의 인생은 진짜 자신의 인생이 구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은 이제 이 글이 전체적으로 글쓰기가 겸손합니다. 겸손한 표현이죠.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저 큰 거목에 맡겨도 후회가 없을 것 같다. 뉘우칠 게 없을 것 같다. 후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 정도로 고령의 거목은 또 1000년 살았잖아. 나의 인생은 이 사람이 많이 살아봤자 한 60 살았을 때 이걸 썼을걸? 이제 그렇게 큰 나무 앞에서 겸손한 표현을 잠깐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자조라는 말은 좀 너무 과하고 자기 스스로 비우는 거니까 좀 그렇고 그냥 나무에 빗대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뭐 성찰, 사색 요 정도로 보면 돼. 자, 그 다음 넘어가자. 흥야항야. 자, 단어 뜻 나올 수 있어. 흥야항야. 좀 말이 웃기게 생겼지?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모양이야. 알겠지? 외울 수 있겠어? 너희들 친구끼리 서로 농담하면서 이거 외워봐. 야, 너는 흥야 항야 참견을 하니? 이렇게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모양이야. 자,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뭔지 보자. 흥야 항야를 일삼는 세속적인 생각에 젖어 사는 것. 아, 이건 너무 치사한 것 같다. 허탈함을 느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어쨌든 그 당시에 신석정이 작가이기도 하지만 실제 생계 유지를 위해 회사도 다니고 일도 했겠죠. 그런데 뭐 일반적인 어떤 회사 생활이나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속세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이번 달에는 얼마를 적금 들지? 이번 달에 관리비를 얼마큼 내지? 이번에는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거는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흥야항야처럼 세속적인 생각, 뭐 남의 일에도 막 참견하기도 하고 이런 좀 약간 얄궂은 생각, 세속적인 생각에 젖어서 산다고 자기 스스로 조금 반성하는 글이야. 그렇게 사는 거 자기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아. 자신이 속세적인 세속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참 멋지지 않고 치사하고 생각해보면 참 허탈한 삶이라고 느꼈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걸 후회하고 반성하고 저 나무처럼 격이 높은 삶을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시험 문제에서 글쓴이는 세속적인 생각에 젖어 사는 것을 치사하고 허탈하게 생각한다 하면 맞다고 해야 돼. 자기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자기 스스로의 삶을 반성하고 비판하는 거죠. 자, 창문 앞에 자 여기도 디테일을 봐야 돼. 잘 안 보이냐? 대나무다. 대나무. 창문 앞에 대나무를 심어서 쌀쌀한 가을바람을 즐기는 걸 모르는 바 아니요. 또한 눈부신 장미꽃이 또 싫은 것이 아니야. 오색 찬란한, 오색 영롱, 철쭉꽃이 아주 빨간색이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오색 영롱한 아름다운 철쭉도 싫은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애들, 이런 관목, 작은 나무라고 했죠. 작은 나무 누구죠? 장미꽃, 대나무, 철쭉 이런 게 싫은 건 아니지만 이런 작은 관목보다는 그래도 중간 사이즈인 악요목이 좋고 그죠? 악요목보다는 교목 진짜 큰 거 지금 뭐 1000년 된 고목처럼 진짜 키 큰 그런 교목이 나는 더 믿음직해서 더 좋다. 자, 여기서는 시험 문제 분명히 함정으로 나온다고 했어. 자,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지? 자, 관목 그 작은 꽃나무 그거보다 좀 큰 악요목 그다음 마지막에 큰 아름드리 나무 같은 교목. 자,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관목보다는 장미꽃 같은 화려한 감목보다는 그래도 악요목이 좋고 악요목보다는 큰 키를 가진 교목이 훨씬 더 믿음직스러워서 난 제일 좋아. 그래 교목을 베스트로 찝은 건 맞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 관목과 악요목이 싫은 건 아니라고 했어. 근데 시험 문제 자꾸 함정으로 관목과 악요목을 부정적인 대상으로 봐서 뭐 교목과 대조를 했다. 이 말은 틀려. 한번 다시 읽어봐. 그 부분. 함정 부분. 자, 대나무가 뭐야? 관목이겠죠. 창문에 대나무를 심어서 쌀쌀한 가을바람 즐기는 거, 이 즐거운 거 나 알아. 모르는 거 아니야. 눈부시고 아름다운 장미꽃 싫지 않아. 나 이것도 좋아해. 관목이지만 좋아해. 오색 찬란한 철쭉 장미꽃과 비슷하죠. 진달래꽃과 비슷하죠. 이 철쭉도 싫은 바는 아니지만, 자, 지금 노란색 현감하는 거 관목이야. 이것도 싫진 않다고 했어. 근데 교목이 더 좋다는 거죠. 괜찮죠? 내려가자. 그래서 대조보다는, 그래서 대조는 완전 차이점 달라야 되거든. 대조보다는 비교, 유사한데 이게 더 좋다는 뜻이죠. 비교를 통해서 교목이라는 강조하고 싶은 대상을 더욱더 부각하고 강조했다. 이건 맞아요. 알겠어? 비교했고 뭐뭐하고 열거법 있고 대꾸법 있고, 자, 관목보다 악요목, 악요목보단 교목, 뒤로 갈수록 강조됐으니까 점점 층층이 강조된다. 점층법도 있고 뭐뭐하고 반복법 있어. 자, 표현 기법 봐야 돼.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초점을 좀 맞춰줄게. 그죠? 초점 맞을 때 너희가, 선생님 이게 일부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초점 안 맞추면 너희가 그냥 알아서 들어. 불편해도 어쩔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욕심껏, 이거 무슨 말이야? 욕심껏 꽂아놓은 나무가 좁은 뜰에 이 사람 마당 앞에 초10,000원이 돼요. 우리가 버스에 사람 많이 있으면 초10,000원이 된다고 했죠. 이 사람은 나무를 너무 좋아해서 이것저것 다 심었더니 본인의 뜰, 본인의 그 마당 앞에는 나무가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야.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누굴 치웠겠어? 관목을 치웠겠지. 이 사람 교목을 제일 좋아하니까 관목 중에서 장미를 담 옆으로 분산시켜 뽑아서 가장자리에 둔 거야. 그 다음에 악요목의 호랑가시는 뭐야? 관목이야? 악요목이야? 교목이야? 이거 물어볼 수 있어. 호랑가시는 악요목이야. 악요목의 호랑가시와 교목인 태산목. 이제 봐봐. 누가 무슨 목인지 외워라 얘들아. 이거 국어 시험이지만 태산목. 클 테니까 교목이겠죠. 은행나무 진짜 커. 나구송은 소나무 중에 제일 큰 소나무야. 태산목, 은행나무, 나구송 같은 큰 교목을 알맞게 자리 잡았대.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나무를 너무 좋아해서 자신의 집 앞에 마당에 나무를 있는 대로 막 심었더니 너무 초10,000원이라서 어쩔 도리가 없이 이제 상황이 이제 뭔가 뽑아야 돼. 그러면 관목인 장미꽃 같은 관목 같은 걸 다 뽑아서 다른 데 치우고, 이제 악요목이랑 남아있는 그 공간에는 악요목이랑 교목, 중간 사이즈랑 가장 큰 사이즈 이 두 개를 적절하게 배치를 다시 했다는 거야. 이 두 개는 너무 좋아하니까.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말도 중요해. 자, 그렇게 한 이유는 장미를 치우고 교목과 악교목을 서로 믹스앤 매치를 해서 남겨둔 이유는 호화찬란한 장미처럼, 직유법이죠. 장미처럼 눈부신 인생보다는 담담하지만, 화려하진 않지만 담담하고 깨끗하길 바라는 이런 뜻도 있지만, 자, 첫 번째, 장미를 치우고 교목을 내비둔 이유는 내 인생 자체가 호화찬란하고 화려한 장미처럼 눈부신 인생보다는 저렇게 은행나무 나구송처럼 이렇게 담담하길 바라는 탓도 있다. 그럼 여기에서도 문제 나올 수 있지? 글쓴이는 화려한 삶보다는 담담한 삶을 추구한다. 맞는 말이야. 차라리 그보다는 날로, 자, 악요목도 좋아해. 교목을 제일 좋아하는 건 맞지만 악요목도 어때? 나날이 시간이 흘러수록 교목이라는 것을 닮아가지. 그래서 그보다는 날이 갈수록 거목의 몸매가 잡혀가는 중간 사이즈인 악요목한테도 끌리는 정도 더욱 두터워지고 믿음직하긴 따뜻하시기도 하리라. 여기서 하리라라는 자신의 생각을 추측형 표현 쓴 것은 어때? 이게 수필이죠. 개성 있는 문체야. 외워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또 함정 나올 수 있어. 이 사람이 교목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본인의 마당에는 교목만 남겨두고 뭐 관목과 악교목을 치웠다. 틀린 말이야. 이 사람은 교목도 내비뒀지만 악교목이 교목을 나날이 닮아가는 그 모습도 너무 믿음직해서 악교목도 내비둔 거야. 호랑가시 같은 악교목. 이해되죠? 자, 그래서 악요목들이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자리를 재배치한 거야. 이 사람은 지금 나무를 엄청 좋아해. 됐죠? 뜰에 심은 나무들을 재배치했고 장미라는 관목을 뽑아낸 거야. 다른 데 옮겼죠. 뽑아서 버린 건 아니고 가장자리에 옮겨둔 거야. 자, 글쓴이 개성 있는 표현 뭐뭐하리라. 외우라고. 개성적인 표현으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됐어? 자, 나구송은 뭐였어? 관목이야? 악요목이야? 교목이야? 교목. 내 소나무 중에 제일 크다고 했죠? 자, 교목 사이로.
그러면 교목 사이로 바라다 보이는 6월 하늘에 계절감이 있는 단어가 있어. 6월, 5월 이렇게 나오죠. 6월 하늘에 가지가 흔들 때마다 그 짙푸른 쪽물 시각적이고 색채는 시각적이죠. 짙푸른 쪽물 푸른색이야. 그린 색상이거든. 그 그린 색상이 금시에 쏟아질 것만 같아서 너무 좋더래. 그 내용이 뭐냐면 큰 나구송 사이에 보이는 그 나뭇가지 사이에 하늘이 보이는데 그 하늘에 짙푸른 쪽물, 이 나무의 쪽물이 금세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더래. 자, 짙푸른 쪽물이 금시 쏟아질 것 같다. 자, 색채어 시각적 이미지가 있고 뭐뭐 할 것 같다. 직유법, 비유법 있어. 5월부터 개화, 여기서 개화는 꽃이 피는 거죠. 나무에도 꽃이 핍니다. 5월부터 개화하기 비롯한 5월부터 태산목은 5월부터 꽃이 핀다. 맞죠? 5월부터 개화하기 비롯한 태산목 되게 좋아하거든. 글쓴이가 겨우 10년이 됐는데도. 그러면 이 글쓴이는 최소한 이 집에 이사 온 지, 이 집에 산 지 10년 이상 됐다. 이것도 알 수 있죠. 이 사람의 뜰에 심은 거니까. 겨우 10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두세 송이씩 연이어 꽃이 핀대.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 니네 마음대로 풀면 안 돼. 자, 이 큰 나무에 꽃이 두세 송이 피어서 빈약하게 느껴진 건 니네 생각이고, 이 태산목 같은 교목에 두세 송이 피는 꽃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도세송이. 그래서 시험 문제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 두세송이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다. 긍정적. 그리고 얘들아, 원래 진달래나 장미꽃같이 꽃 자체가 만발하는 것보다 큰 나무에 두세 송이 조금 피는 그 꽃, 나무에 핀 꽃 있죠. 큰 나무에 핀 그게 진짜 향기가 은은하고 아름답거든. 그러니까 향기롭거든. 그 맑은 향기가 자 후각이죠. 그 맑은 향기가 어찌나 그윽한지 문양심리 약간 한자성어 비슷한 거니까 외울래? 맑고 아름다운 향기가 심리 밖까지 날아갈 정도다라는 거야. 그것을 자 근데 이거 좀 함정이네. 문양심리는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 말했던 태산목을 칭찬하나요? 아니 뒤에는 아니야. 선생님 태산목의 향기를 칭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봐봐 여기 잘 봐. 이거 진짜 시험 많이 나와. 자 문양심리를 자랑하는 니네 난 알지? 이게 이게 변호사나 어떤 사무실 개업하면 이렇게 선물 이렇게 되게 비싼 거 주잖아. 이 난에 꽃 조금 피면 이 꽃이 되게 향기롭거든. 그래서 난초에 피는 꽃이 진짜 향기가 은은하고 아름다운 걸로 향기로운 걸로 유명한데 문양심리를 자랑하는 난보다도 이 태산목에 피는 그 두세송이 꽃의 향기가 더 향기롭다라는 거야. 비교를 통해서 태산목의 꽃의 향기 강조하는 거야. 이해돼? 다시 한번 볼까? 문양심리 밖까지 그 향기가 은은하다라고 자랑하는 난초 또한 감히 따를 바가 못 되리라. 자, 개성적 표현. 자, 누구를? 태산목에 5월부터 피는 두세송이 꽃을. 그러면 보면은 태산목이라는 교목에 피는 꽃이 있는데 이 꽃의 향기가 너무 좋아서 이것의 향기가 너무 좋아서 문향심리라고 별명이 붙여진 난의 꽃보다도 이 향기가 얘가 더 좋다는 거야. 얘도 명함을 못 내민다 이런 뜻이야. 태산목의 꽃향기가 더 좋은 거야. 됐어? 비교를 통해서 항상 이 글은 뭔가 누구와 누구의 비교를 통해서 얘를 강조하는 거야. 또 완전 대조를 시킨 건 아니지만 얘도 좋은데 얘가 더 좋아. 그래서 얘를 더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야. 굉장히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 태산목의 꽃향기를 난초에 비교해서 너무 향기롭다. 예찬적 태도.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고 칭찬할 때 예찬적 태도죠. 자, 계속 읽어보자. 백년꽃 꽃송이 모모처럼 직유법이다. 백년꽃 백색이 있으니까 시각적 이미지. 백년꽃 송이처럼 탐스러운 꽃봉오리에 어쩌면 향기를 가득 저장하고 있는 것 같다. 누가? 태산목의 꽃송이가. 태산목에 핀 두세송이가 얼마나 겉모습도 아름다운지 마치 백년꽃 꽃송이처럼 탐스럽고, 그러니까 진짜 백년꽃이 아니야. 그래서 백년꽃은 태산목에 핀 두세송이 꽃을 비유한 거야. 백년꽃 꽃송이처럼 탐스러운 꽃봉오리에 향기까지도 난초보다 더 향기로워. 너무 좋아. 시각 한번 있고 후각은 있는데 공간각은 아니다. 아침 저녁 솔깃. 자, 마음 쏠리. 자, 이거 야 단어 뜻 나오면 선생님 못 도와줘. 니네가 외워. 그럴 듯해 보여 마음이 쏠리는 데가 있다. 아침 저녁 솔깃 흘러드는 그 향기를 맡아본 사람은 알리라. 계속 뭐뭐하리라. 많은 문장에서 뭐뭐하리라라고 이렇게 추측형 표현 쓴 건 이 글쓴이의 습관인가 봐. 개성 있는 표현이야. 자, 그다음에 이제 중약인가? 아무튼 읽어볼게 계속. 집 주변에 약간 새로운 이야기야. 이제 버드나무 얘기야. 오류할 때 5개의 버드나무거든. 이 유가 버들나물 유야. 버드나무 유 또는 버드나무 유야. 유.
알겠어? 자, 이제 버드나무, 태산목 얘기 끝났어. 이제 버드나무에 대한 칭찬을 가보자. 집 주변에 5개의 버드나무 오류를 가꾸어서 한정소원 불모영리라는 도를 깨달음을 터득한 시인 도연명. 도연명이 뭐냐면 중국 고사 속의 유명한 인물인데 시인이면서 나중에 신성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약간 전설적인 인물이거든. 그러니까 도연명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어.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어떤 지식인이나 작가, 시인들, 당시 학자들이 도연명의 삶을 추구했어. 속세와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신선처럼 탈속적인 욕심 부리지 않고 되게 아름다운 시를 적으면서 신선 같은 삶을 살았던 정말 맑고 깨끗했던 인물로 유명해, 도연명.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정소원 불모영이는 왜요? 한정, 한가하고 정하다, 조용하고 소원, 말이 적고 불모,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영리가 돈, 명예, 실리 이런 걸 막 바라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야. 자, 이 도를 누가 추구했다고? 도연명, 시인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추구하기 위해서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옛날 이야기를 보면 자신의 집 주변에 5개의 버드나무를 심은 걸로 유명해. 누가? 글쓴이가? 아니, 글쓴이 말고. 이야기 속에 담고 싶은 도연명이라는 신성 같은 시인이 한정소연 불모영리라는 삶의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연명 자기 집 주변에 5개의 버드나무를 심었다고. 그러면 우리의 글쓴이 신석정은 도연명의 삶을 추구하고 본받고 싶으니까 본인도 똑같이 5개의 버드나무를 심고 싶었겠지. 그래서 뒤를 보면 실제로 도연명의 삶을 추구하고 싶어서 본인도 본인의 그 집 앞에다가 5개의 버드나무를 실제 심거든. 근데 나중에 3개만 남아. 그 이유가 왜냐면 하나는 바로 옆집에서 자기 집 자꾸 넘어온다고 낙엽 떨어진다고 하나 베자고 해서 베었고 또 하나는 동네 꼬맹이들이 막 그 나무 붙잡고 놀다가 말라 비틀어서 죽었어. 그래서 두 마리는 그래서 사라졌고 3개가 남아서 나중에 다음 페이지에 삼류 인생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어쨌든 다시 봐봐. 이거 잘 봐야 돼. 한정소원 불모영리를 완벽하게 이룬 게 글쓴이다 하면 틀려. 이것은 도연명이라는 작가자 시인이 이런 도를 터득하고 싶어서 5개의 버드나무를 심은 거야. 한번 읽어볼게. 그대로 향기 높은 저 태산목 같은 거목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될 때 장미 같은 과목, 아까 외웠지? 장미 같은 작은 과목처럼 눈부신 꽂히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을 때는 머리를 많이 쓰는데 태산목처럼 격 높은 향기를 마음에 지니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향기를 지닐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아직까지는 없음을 슬퍼할 따름이다. 자, 요 말이 좀 어렵지? 자, 해석을 해줄게. 자, 다시 우리의 글쓴이는 어쨌든 도연명 같은 삶을 추구하고 싶었던 거야. 시인이면서 신성 같은 삶을 산 거야. 그래서 관동별곡이랑 유사하게 많이 나올 수 있어. 글쓴이가 이제 이 사람의 삶을 쫓고 싶어. 근데 도연명은 오류를 심었어. 5개의 버드나무. 이거 관목이야, 교목이야? 버드나무 굉장히 크지? 그러면 교목이야. 자, 그러면 글쓴이가 도연명의 삶을 본받고 흠모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도연명은 5개의 버드나무를 심은 오류 선생인데, 오류 선생이 이게 도연명의 별명이다. 글쓴이 별명이 아니라 이 5개의 버드나무는 분명히 아주 큰 교목이었을 거다. 그러면 글쓴이가 생각하기에 이 일반 사람들은 장미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미꽃 같은 관목 같은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한 아름다움을 보통 추구할 텐데, 그치? 일반 사람들은 장미꽃 같은 관목을 좋아하고 장미꽃 같은 화려함을 추구할 텐데 여기에 이렇게 멋을 부리는데 집중을 많이 할 텐데 여기에 머리를 많이 쓸 텐데 일반 사람들은 도연명은 그렇지 않고 담담한 이런 화려함이지 않는 교목을 5개 심어서 자신의 도를 추구하려고 했던 이 도연명의 삶의 자세와 정신적 경지가 대단하게 느껴진다. 부럽다.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근데 글쓴이 나는 아직 그 정도 경지는 안 된다. 그래서 나 스스로는 도연명 같은 마음의 정신적 경지를 아직 따를 수는 없다. 약간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고 자기는 아직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 크기가 없음을 자기 스스로 슬퍼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나? 관동별곡 뭐 나오겠어? 관동별곡에서. 이번 시험 범위 관동별곡에서 비로봉 얘기가 같이 나오겠지. 그지? 이 영상 보는 사람은 행운이네. 관동별곡에서 비로봉 껍데기에 올라가 보니 누굴까?
올라가지 못하는데 내려가면 이상할까? 하면서 비로 본 꼭대기를 결국 정철이 못 올라갔는데 이 비로 본 꼭대기를 누구에 비유했냐면 공자, 노나라도 작고 천하도 작다고 말했던 공자의 호연지기, 공자의 높은 정신적 경지에 비유했지. 관동별곡에서. 그래서 비로 본 꼭대기는 곧 공자의 호연직이 높은 정치적 경지인데 그래서 내가 글쓴이 정철이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내려가면 이상할까? 첫 번째 비로 본이 결국 못 올라갔다도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자의 정치적 경지까지는 아직 내가 따라갈 수 없다고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지. 그거랑 되게 비슷한 거야. 됐어? 자,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 시험 문제 여기 꼭 나오니까 다시. 집 주변에 오류를 가꾸어 한정소원 불모 연기의 도를 터득한 도연명이 이랬다는 얘기야. 그들의 향기 높은 저 태산목 같은 거목이 아니었을까? 이 사람이 심은 5개의 버드나무는 거목이었을 건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일반 사람들은 장미 같은 관목처럼 눈부신 꽂히고 싶어 하는데 머리를 쓰는데 그렇지 않고 도연명 같은 훌륭한 사람은 태산목 같은 격이 높은 향기를 마음에 지니고 싶어 했던 그 도연명의 그 자세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나 같은 신석정, 나는 스스로의 향기를 지닐 마음에 도연명처럼 저렇게 스스로의 격 높은 향기를 지닐 마음의 여유가 아직 나에게는 없음을 슬퍼할 따름이다. 됐어? 그래서 격 높은 향기를 지니고 살아가지 못한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한 반성,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이야. 근데 뭐 자기 스스로 뭐 비난하고 이렇게 오버는 하지 마. 그냥 겸손한 표현이야. 그치? 자, 이거 다 자료 줄 거다. 그래서 문 밖에 심은 버드나무, 이건 이제 자기 얘기죠. 자신의 집 문 밖에 심은 버드나무도 벌써 10년이 가깝게 자라고 보니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집에 10년 넘게 살고 있다 유추할 수 있죠. 이른 봄부터 찾아와서 옥을 굴리듯 실제로 옥 굴리는 거야? 아니야. 비유한 거야. 뭐뭐듯 비유하고 직유법 쓴 거야. 자, 울어주는 미라부리는 새야. 참새 같은 새. 미라부리도 우리 집 앞에 버드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왔을 거다. 우리 버드나무가 아니었다면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건 뭐야? 자, 글쓴이도 도연명처럼 버드나무를 자기 집 앞에 심었는데 그 버드나무 가까이 미라부리라는 아름다운 참새가 와서 맨날 짹짹짹 노는 거야. 그래서 버드나무가 아니었다면 이 새도 안 왔겠지? 버드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기에 이 동네 근처에서는 버드나무 집으로 우리 집이 통한대. 혹시 옛날에는 이제 핸드폰 카톡이 없으니까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지. 이 글 썼을 때는 다른 외부에서 친구들이 자기네 집 찾아올 때는 버드나무 말하면 잘 찾아왔다는 얘기 하는 거야. 혹시 전화로라도 우리 집 위치를 묻는 친구가 있으면 어떤 이제 마을 근처까지만 오면 문 앞에 버드나무 얘기하면 잘 찾아왔다는 얘기죠. 어느 지점에 와서 문 앞에 버드나무 3그루, 근데 5그루가 아니네. 도연명은 오류 선생이라고 해서 5개 심었는데 이 사람 집에는 3개의 버드나무가 있네. 그 이유 이따 보자. 3그루가 있는 집이면 무난히가 뭐야? 어렵지 않게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만큼 어떤 시그널, 상징 역할을 하는 거야. 당초에가 뭐야? 맨 처음에는 도연명의 삶을 따르고 싶기 때문에 5그루를 심었거든? 정성스레 가꾸었어. 처음에는 이 글쓴이도 버드나무 5개 심었거든? 이웃집에서 막 성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화를 낸 게 글쓴이야, 이웃집이야. 이웃집 사람이야. 이것도 많이 내. 글쓴이는 뭐 이웃집 사람에게 화를 낼 정도로 성격이 포악하다. 아니야. 이 글쓴이는 오히려 성격이 되게 무던하고 선하고 착해. 이웃집에서 아이고 여보쇼 니네 집에 심은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자꾸 우리 집 담 넘어오잖아. 낙엽 쓸기 귀찮은데 제발 좀 베어내면 안 될까? 라고 막 화를 내더래. 누가? 옆집 사람이. 자기 집 옆에 서 있는 그 한 놈만, 여기서 놓은 그 버드나무 중에 하나야. 걔만 좀 베어줬으면 하고 하도 말하길래 그 집 주인에게 그럼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했더니 그 집 주인이 바로 베어가지고 자기네 집 땔감으로 썼다는 거야. 그 집 주인에게 처분 알아서 해달라라고 맡겼더니 이제 어디에다가 장작 이제 바로 베어가지고 구부러뜨려서 지네 집 장작으로 뗀 모양이고 하나 사라졌죠. 또 한 그루 어디 갔어? 또 한 그루는 동네 아이들 꼬맹이들이 매일 짓궂게 막 매달리고 거기에서 막 숨바꼭질하고 막 그랬겠지. 짓궂게 매달리고 하니까 그 나무가 끝내는 껍질이 벗겨지고 고사가 뭐냐면 고사는 나무나 풀이 말라 죽는 거야. 나무나 풀이 죽을 때만 고사라고 해. 그래서 등살, 이게 맞춤법 많이 나오는데 등살이 아니라 등살 쌍시옷이다.
그러니까 동네 꼬맹이들, 개구쟁이들의 등살에 기어코 이 나무 하나가 고사 말라 죽었대. 그러면 2개 죽었지. 그러면 3개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삼류 선생이 됐다는 얘기 하는 거야. 세그루가 옆체를 사이에 두고 태산목과 마주보고 있다. 이것도 알아놔라. 태산목은 원래 그대로 있었지. 태산목은 원래 자기네들에 있었고 5개 중에 3개가 남은 버드나무가 태산목과 마주보고 있다. 이것도 별거 아닌데 문제를 내거든. 알겠죠? 꼭 공부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야. 실제 경험이야. 실제 체험, 경험, 일화가 뭐야? 하나의 에피소드. 이걸 자신의 경험에서 글감을 사용한 게 수필 교수 장르의 특징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너희가 좀 어려운 게 약간 말장난이 언어유희거든. 언어유희. 동음이어를 이용한 언어유희. 우리가 뭐 약간 썰렁한 농담할 때 뭐 니네가 뭐 왜요? 이러면 야 여기 뭐 너 일본 사람이야? 왜요라고 해. 뭐 이런 뭐 진짜 썰렁한 농담할 때 동음이어 같은 소리인데 의미가 다른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언어유희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선생님도 뭐 해외에서도 이런 적이 있는데 선생님 옛날에 20살 때 해외 어학연수 갔을 때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그러니까 어학연수 그 외국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남자친구 그때 남자친구 이름이 뭐냐고 했는데 내가 윤호라고 그때 선생님 남자친구 이름이 윤호였어. 이 영상은 이제 선생님 남편이 안 보니까 근데 내가 my boyfriend name is 윤호라고 했더니 계속 그 상대방 그 이걸 물어본 이제 선생님이 미국인 선생님이 I don't know 이러는 거야. 그래서 계속 내가 못 알아들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you know 이렇게 이제 언어 유희로 날 장난친 거야. 근데 내가 영어를 잘 모르고 갔거든. 그러니까 아니 윤호라고 윤호 했더니 I don't know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거 야 시간 없는데 그냥 농담 패스.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소리를 가지고 말장난하는 게 약간 언어 유희야. 여기 언어 유희가 나오는데 삼류 선생이 동음이어야 첫 번째는 아까 오류가 뭐였어? 오류가 5개의 버드나무로 오류지. 그럼 이거는 3개의 버드나무지. 이 사람 3개의 버드나무만 남았지. 그러니까 삼류지. 그러니까 삼류 선생이네라고 이제 친구가 약간 짓궂게 농담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이 삼류가 얘 삼류 인생 들어봤니? 인류 우리가 정말 성공한 사람의 인류 인생 또는 그 다음을 인류 인생이라고 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삼류 인생 뭐 삼류 선수라고 하잖아. 그지? 보잘것없는 인생을 삼류 인생 하면 좀 비하하는 말이거든. 근데 이런 말들을 약간 삼류 선생이 3개의 버드나무 또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삼류 인생이라고 이제 약간 언어 유희가 나와 있어. 근데 미리 말한다. 글쓴이의 친구가 놀라와서 아이고 버드나무가 3그루네. 그럼 너는 오류 선생이 아니라 삼류 인생이네. 껄껄껄 웃거든. 그 친구가 너는 보잘것없는 삼류 인생이야 라고 비난하는 건 아니야. 그냥 말장난하는 거야. 이런 것처럼 you know 이런 것처럼. 알겠지? 한번 읽어볼게. 그대로 5그루가 똑같이 자랐다면 집 주변의 오류 5개의 버드나무 가꾸어 한정소와 불모영리 이거 누가 추구했던 거야? 도연명이 추구했던 거죠. 도연명이 한가하고 조용하고 말을 적게 하고 영리, 세속적인 이득과 이기적인 욕심을 내가 추구하지 않는 이런 아름답고 깨끗한 맑고 깨끗한 정신적 경지 도를 터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의 자세로 5개의 버드나무를 심었던 도연명의 뜻을 나도 5개를 다 지켰다라면 좀 따를 수 있었을 텐데 그 풍모 누구의 도연명의 모습을 내가 본받고 싶었는데 그래서 나도 5개를 심었는데 이제 3그루가 남게 되니 가끔 이제 친구 어른들도 친구들이 짓궂은 친구들이 있거든. 친구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숫째 삼류 선생이라고 나를 부른다. 어이구 오류 선생이 아니라 버드나무 3개인 삼류 선생이네. 하하하. 근데 그렇게 날 놀리는데 내가 그거에서 야 내가 삼류 선생이라니 아니야. 나 원래 오류 지었는데 5개 심었는데 2개 죽은 것 뿐이거든. 내가 이렇게 막 부정하지 않았대.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앞에 말하는 뭐 언어 유희 이런 것도 막 중요한 건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기에서 글쓴이가 겸손하다가 시험의 포인트야. 한번 읽어볼게. 친구가 나에게 아이고 삼류 선생이네 라고 약간 짓궂게 놀려도 내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데 야 아니거든. 이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이유는 삼류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오류 선생은 못 되겠지만 삼류 선생 3그루의 야 얘들아 버드나무는 어쨌든 격이 높은 거지. 그래서 오류까지는 아니지만 삼류 선생 3그루의 버드나무라는 칭호 이름도 이런 이름 별명도 오히려 나에게는 오류를 심고 싶었지만 삼류만 남아있어도 나에겐 좀 과분한데 나의 정신적 경지, 나의 마음의 그릇으로는 3개의 버드나무도 굉장히 과분한 게 아닐까라는 이 부분에 글쓴이가 겸손한 태도야.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과부는 삼류 선생이네라고 날 놀려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오바해서 화를 내지 않는 게 오히려 삼류 선생도 나에게 과분한 게 아닐까? 내 그릇보다는 더 많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설마 저 친구가 인생의 삼류라는 의미로 삼류 선생이라 부른 건 아니겠지? 하면서 스스로 위로 삼으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겼다는 거야. 알겠지? 좀 이게 스스로는 약간 이해가 안 됐었지? 한 요 정도. 어쨌든 이 부분은 글쓴이가 삼류 선생이란 칭호도 오히려 과분한 것 같아. 여기가 겸손하다. 글쓴이가 겸손하다를 알 수 있는 부분이야. 자, 현대수필 가볍게 이거 선생님 이거 좀 읽기 어려운데 중수필이 아니야. 경수필이야. 자, 나무에 대해 예찬하고 자신의 인생에 좀 한때 속세적이었던 게 반성하고, 자, 약간 비판 좀 오버인 거고, 이 기구는 좀 이제 그냥 패스해라. 이게 오탈자난 것 같아. 거목과 같은 그윽한 삶의 격을 이루고 싶다라고 했고, 비유, 직유법 같은 거 있고, 작가의 실제 경험, 비료가 아니라 비교, 오탈자다. 비교를 통해서 동음이어 타용해서 언어 유희가 있고, 자, 인과 묘사 알아야 돼. 인과가 어디 있어? 선생님, 인과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인과인데 원인과 결과. 자, 현재 3개의 버드나무가 남아 있어. 왜냐하면 자, 결과를 먼저 말해. 얘들아, 인과관계가 원인과 결과지만 결과를 먼저 말하고 원인을 말하고 순서 바꿔도 인과관계야. 자, 3개의 버드나무가 남아있다. 결과 먼저 말했지. 왜냐하면 하나는 옆집에서 팼고 하나는 동네 애들 때문에 고사했다라고 이유가 원인이 뒤에 나오지. 인과관계 있죠. 그리고 뭐 나무 모습 묘사하는 거 있고, 글쓴이의 개성과 인상감 많이 드러나고, 문장의 스타일도 모모하리라 개성이 느껴지죠. 본받고 싶어하는 대상을 제시해서 작가의 삶의 지향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어. 자, 해설 중요하다. 해설. 이 작품은 나무들의 성장과 고목의 아름다움 칭송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는 수필이다. 작가는 세속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나이가 들수록 격이 높아지고 극한 향기를 지니는 나무와 같아지길 염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연명의 삶을 높이 사는 모습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아이고, 안 보여서 미안해. 자, 괜찮죠? 그러면 선생님이 요게 좀 필기가 좀 더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진짜 짧게 복습을 하고 이 영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들 선생님이 지금 요렇게 된 자료 줄 건데, 진짜 얘들아 설명 이게 있잖아. 향기 있는 사람 있잖아. 3번 봐도 이해 안 돼. 근데 진짜 내가 약속할 수 있어. 한 7번 분석하면 8번째 알겠다. 이거 뭔 말하는지 알겠다. 진짜 믿어봐. 3번, 2번, 4번 봐봤자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문제도 못 풀어. 내가 분명히 7번이라고 했어. 이게 짧거든? 한 페이지밖에 안 돼. 한 페이지 반. 7번을 보고 7번을 여러 번 보면 정말 기적처럼 8번째, 뭔 말인지 알 거야. 알아. 알겠죠? 자, 복습을 해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격이 높아지는 건 나무다. 경기도 용문사에는 1000년 전에 심었다는 고령의 은행나무가 있다. 45m 키에 아랫부분 직경이 4m나 된다니 산으로 치면 백두요 한라가 아닐 수 없다. 은행나무를 산으로 비유한 거다. 백두 한라는 보조관념이죠. 자, 뜰하게 우리 집 앞의 마당에 자질구레한 작은 나무만 심고 봐도 한결 마음이 든든한데, 그만큼 고령의 거목, 엄청 큰 사이즈의 거목을 보면 나의 글쓴이 자신이죠. 하잘것없는 나의 인생을 겸손한 표현, 송두리째 이 나무에게 맡기고 살아도 후회가 없을 것 같다. 뉘우칠 게 없을 것 같다. 자, 흥야항야,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모양 외우세요. 단어도 많이 나온다. 자, 일삼는 세속적인 생각에 젖어 사는 것이 너무 치사한 것 같다. 세속적인 생각에 젖어 사는 거, 스스로 반성, 스스로의 비판, 치사하고 허탈함을 느낀다. 뭐에 대해? 세속적인 삶에 대해 그런 느끼는 거죠. 그거 글쓴이 인식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창문 앞에 대가 뭐죠? 대나무를 심어서 가을바람 즐기는 바도 모르는 바가 아니요. 알고 있어. 대나무를 즐기는 거 좋은 거 알아. 또한 눈부신 장미꽃이 싫은 것도 아니야. 자, 얘는 다 관목이죠. 키 짧은 관목. 오색영롱한 철쭉도 싫은 바가 아니야. 자, 꼭 기억해. 철쭉, 장미꽃, 대나무 가장 작은 관목이야. 이런 것도 다 좋아. 좋아. 하지만 그런 관목 외워라. 관목보다는 아교목, 교목 관목 사이. 아교목보다는 교목이 훨씬 더 믿음직스러워서 좋다는 거야. 함정 조심해. 아교목, 관목을 그렇다고 싫다고 말한 건 아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나무 다 좋아해. 나무 다 좋아해서 60부가 꽂아놓은 나무가 좁은 뜰에 초 10,000원이 돼요.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죠. 자,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어. 너무 꽉 찼어. 초 10,000원이 됐어. 제일 먼저 관목인 장미를 담 옆에 분산시켜 뽑아서 다른 곳에 심었어. 자, 악교목인 호랑가시와, 자, 누가 누군지 봐야 돼. 교목인 태산목, 은행나무, 나구송, 이 3명은 교목이다. 이것을 잘 믹스 매치해서 잘 다시 배치해서 뜰 안에 심었다는 거죠. 그래서 호화찬란한 장미처럼 눈부신 이제 이런 이유, 왜 장미를 다른 데 치우고 교목과 악교목을 정중앙에 잘 배치를 했을까? 그 이유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이유 때문인데, 호화찬란한 장미처럼 눈부신 인생보다는 오히려 교목처럼 담담하길 바라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차라리 그보다는 더 큰 이유가 있대. 날이 갈수록 거목의 몸매가 잡혀가는 악교목들한테 끌리는 정이 더욱 두텁고 믿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악교목을 가장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교목을 닮아가기 때문에 악교목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나구송 교목이죠? 나무송 사이로 바라보이는 6월 하늘 너무 아름다워. 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그 짙푸른 나무의 쪽물이 시각적, 색채적 이미지 금세 쏟아질 것 같아서 좋고, 5월부터 개화하기 비롯한 태산목도 이제 10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두세 송이의 연이어 꽃이 피어 너무 아름다워. 예천적 태도 그 맑은 향기가 얼마나 극하고 향기로운지 말이야. 문양심리를 자랑하는 난초보다도 태산목에 피는 두세송이 꽃이 더 향기가 좋다는 거야. 감히 따를 바 못 되리라, 못말리라. 백년꽃 송이처럼 직유법, 비유법, 탄스러운 꽃봉오리에 어쩌면 향기를 가득 저장하고 있는 것 같다. 아침 저녁 솔깃 흘러드는 그 향기, 후각적 표현 맡아본 사람이면 알 거야. 집 주변에 오류를 가꾸어 한정소원 불모영리, 자, 이 뜻 한가하고 조용하고 말이 적고 명예와 실리 바라지 않은 이런 도를 터득한 도연명이라는 내가 흠모하는 그런 시인이 그대로 향기 높은 저 태산목과 같은 거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어. 도연명은 이 저 태산목 같은 나무 5개를 심었구나. 그래서 오류 선생이죠. 자, 근데 그 모습이, 그 느낌이 도연명의 삶의 자세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장미류 같은 관목처럼 눈부시고 화려한 이런 꽃이 되고 싶고 그런 꽃을 좋아하는데, 도연명은 태산목처럼 격높은 향기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늘 지니는 그런 도연명의 높은 삶의 자세, 그런 높은 정신적 경지가 쉬운 일이 아니란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 스스로 향기에 지닐 마음의 여유는 없네. 이게 뭐야? 나는 아직까지는 그 도연명만큼의 그런 향기, 격높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삶의 어떤 자세나 그것의 마음의 크기, 마음의 여유가 나한테는 아직은 없네. 나는 좀 도연명에 비해 부족하네. 이런 걸 스스로 겸손하게 깨닫고 안타깝고 슬프게 생각하는 거야. 자신의 심리 직접 제시. 자, 중략. 문 밖에 심은 버드나무도 벌써 10년이 넘었어. 연도 알아놔야 돼. 10년 넘게 이 집에 살고 있는 거야. 이름부터 찾아와서 오글거리도 울어주는 미라불이라는 새도 이 버드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었겠지라고 해서 청각적인 표현. 그러기에 이 근처에서는 버드나무집, 이제 글쓴이의 집의 별명은 버드나무집이야. 그래서 버드나무집으로 통하고 있어. 아, 버드나무집 하면 이 글쓴이의 집이라는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어딜 가야 되는데 좀 늦었네. 전화로라도 우리 집 위치를 묻는 친구가 있으면 어느 지점에 와서 문 앞에 버드나무 3그루다, 5그루 아니다. 3그루 서 있는 집을 이라고 하면 잘 찾아온다. 당초에, 맨 처음엔, 애초엔 5그루를 심어서 정성스럽게 가꾸었는데, 이웃집에서 2가지 이유, 인과야, 인과, 원인과 결과. 자, 원인이 나오죠. 가을 낙엽의 성화, 화를 낸 거 누구야? 글쓴이야? 글쓴이야, 이웃집 사람이야. 이웃집 사람이죠. 자기 집 옆에 있는 한 나무만 좀 베어주었으면 하기에 그 집 주인에게 처분을 맡겼더니 그 집 주인이 베어다가 장작으로 떼서 팬 거죠. 자, 그러니까 그걸 장작으로 떼다, 베어냈다는 것은 본인이야. 글쓴이가 아니라 이웃집 사람이다. 또 한 그루는 동네 애들이 지구개를 막 타고 오르고 장난해서 말라 비틀어져서 고사는 나무나 풀이 말라 비틀어 죽는 거야. 3그루가 남은 이유, 인과관계. 남은 3그루가 옆집 사이에 두고 태산목을 원래 심었었죠. 태산목과 이제 이 3개의 버드나무가 마주보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죠. 그대로 5그루가 자랐다면 집 주변에 오류 5개의 버드나무를 가꾸어 한정소원 불모영리의 도를 터득한 저 조연명의 풍모를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3그루가 남게 돼요. 짓궂은 친구가 찾아오려고 하면 실제 삼류 선생이라고 친구가 나에게 삼류 선생이라고 날 부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맞아, 아니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까닭은 삼류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오류 선생은 못 될지언정 삼류 선생, 버드나무 3개의 그루만큼의 어떤 삶의 자세와 높은 격을 가지고 있는 이 삼류 선생,
5그루가 아니라 3그루만 남은 이런 상황. 삼류 선생이라고 불리는 그 칭호도 나에겐 좀 과분한 게 아니야? 자, 이 부분, 이 글쓴이가 스스로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부분이다. 요거만 알면 돼. 그래서 설마 친구가 나에게 보잘것없는 인생의 그런 의미로 삼류 선생이라 부르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냥 웃고 넘긴다라는 거죠. 향기 있는 사람들 이걸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맨 처음에 모의고사는 쉽게 풀립니다. 자, 모의고사 그 매화사랑 향기 있는 사람들 같이 있었던 이 문제는 다 정답은 굉장히 이제 쉽게 풀림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알겠죠? 자, A 빙자옥질 너구나 의인법 비유죠. 자, B 백년고 송이처럼 직유법 공통점이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 들어야 돼. 1번이고요. 자, 가와 나의 두세 송이 철쭉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 동그라미. 자, 답이 1번인데 가와 나의 철쭉은 모두 화자가 거부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철쭉, 장미꽃과도 관목도 좋아하는데 교목을 더 좋아한다고 했지 철쭉을 싫어한다고 얘기하진 않았어. 됐어? 자, 거부는 아니야.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여기 이제 그 한정소음 불모형이 여기 부분이고요. 자, 니은은 요 부분이야. 자, 이번에 적절한 거 찾는 거죠. 가장 적절한 거는 가장 적절한 건 뭐냐면 자, 4번입니다. 4번. 자, 기억은 격 높은 향기를 지니고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과 반성.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오류 선생의 풍모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의 겸손함. 알겠어. 답이 4번이야.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되고 너희는 다 봐야 돼. 선생님이 지금 답만 체크해 주는 거야. 자,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선생님 옳지 않은 거 요거 되게 중요하다. 수필은 자신의 일상 소재에서 글감 찾는다. 어쨌든 옳지 않은 것. 이런 문제 풀 때는 보기도 봐야 되고 본문도 봐야 돼. 둘 다 50대 50으로 봐야 돼. 자, 옳지 않은 거 답을 보면 답이 A 1번인데요. 아끼던 버드나무 150다는 이웃에게 성화, 화를 낸다? 글쓴이 화를 낸 게 아니라 이웃집이 나무 좀 베어줘 하고 화를 낸 건 이웃집이죠. 그래서 이거 글쓴이가 화를 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A 답이 1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너희는 말했다. 지금 선생님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답만 확인했지만 너희는 진짜 이거 다 봐야 돼. 왜냐면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데 다 변형하거든. 그러니까 문제 틀은 비슷한데 맞는 걸 아니게 만들고 아닌 걸 맞게 만들어서 문제를 엄청 꼰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답만 확인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안녕.